뭐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히 좋은 노래 했다가 아니라 글로벌 팬덤 유입 플러스 콘텐츠 파급력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직접 수혜 포지션이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직투생 여러분. 네, 이번 주는 2분기 실적 시즌의 마지막 주죠. 화장품 섹터 보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달바글로벌 그리고 실리콘2 이 두 종목이 컨셉 미달이 나오면서 섹터 전체가 크게 조정을 받았죠. 화장품 섹터 전체가 줄바따를 맞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반면 엔터 섹터는 좀 좋은 편이죠. 뭐 JYP, 디어유를 포함해 4사가 뭐 조정 그게 뭐야? 라는 듯이 숨도 안 쉬고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죠. 뭐 제가 예전에 시장 조정이 오면 관심 가질 종목으로 JYP와 디어유를 언급드린 게 벌써 한 2달 전이죠. 자, 그래서 만약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까? 먼저 엔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엔터주는 정책 모멘텀 플러스 실적이 동시에 이제 터질 가능성이 생긴 거죠. 저는 두 종목 보는데요. 디어유랑 JYP를 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더라고요. 제가 공부 차원에서 올린 영상들 안에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 분석 영상을 보고 그냥 이거 좋아 보인다 하고 바로 매수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제가 시나리오 영상에서 종목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저는 아직 실제 진입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당연히 그 이유가 있겠죠. 저는 탑다운 방식, 즉 섹터를 먼저 보고 종목을 고르는 방식을 써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섹터 타이밍이 아니면 안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린 화장품 섹터 중에 뭐 지금 좋은 기업이 있어도 저는 안 사요. 이미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시세가 충분히 나온 시점이고 타이밍상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엔터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엔터 회사들이 돈을 버는 구조부터 그 중에서도 JYP와 디어유가 앞으로 어떤 이슈를 만나게 될지 쉽고 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이래서 종목들이 잘 가는구나 하는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구독자 2만 명 기념으로 뭘 하면 좋을지 아직 고민 중이니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해주시면 좋고요. 네, 여러분 모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말씀드릴 엔터테인먼트 산업 사실 이름만 들어도 다들 친숙한 네이밍이죠. 반도체 2차전지처럼 복잡한 기술도 아니고 원자재 가격 변동을 매일 체크할 필요도 없고요. 이 산업의 중심에는 바로 사람, 아티스트가 있죠. 대신 이 산업의 리스크도 사람이죠. 이들이 무대에 서서 노래하고 음원을 내고 콘서트를 열고 광고를 찍으면서 매출이 만들어지죠. 이게 전통적인 엔터사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음반, 음원, 공연 수익, 광고.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여기에 성장 엔진이 하나가 아니라 2개나 더 붙었어요. 첫 번째 엔진은 MD, 라이선싱이죠. 쉽게 말해 굿즈 사업, 팬들이 콘서트장에 갈 때 손에 들고 있는 응원봉, 집 벽에 붙여놓는 포스터, 한정판 포토카드, 그리고 티셔츠, 후드티, 키링, 그립톡까지 아티스트를 상징하는 모든 상품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재밌는 건 이 팬심 소비가 이제는 K-팝을 넘어서 다른 분야까지 확장됐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K-팝 데몬헌터스 굿즈가 불티나게 팔렸고 심지어 국립중앙박물관 굿즈가 매진 행렬을 이룰 정도로 팬덤의 열정이 곧 소비로 직결되는 시대가 된 거죠. 자, 두 번째 엔진은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하이브의 위버스 그리고 SM 계열의 디어유 버블이 대표적이죠. 처음 몇 년간은 이용자 수 늘리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돈 버는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거죠. 아티스트별 구독 멤버십을 운용해서 팬들에게 공연, 팬미팅 선 예매 기회를 주거나 독점 콘텐츠 공개 방송 응모권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AI까지 도입해서 아티스트와 개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듯한 경험까지 팔고 있죠. 결국 팬들은 단순히 앨범을 사고 콘서트에 가는 걸 넘어서 나만의 아티스트와의 연결감을 위해 지갑을 여는 시대가 된 거죠. 이건 소비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 자, 그럼 왜 지금 엔터를 주목해야 할까요? 당연히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관세 무풍지대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하반기 에이펙 개최를 앞두고 중국 내 공연 허가와 관련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이게 풀리면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K-팝 주목도 상승도 하죠. 최근 K-팝 데몬헌터스가 흥행했고 8월 말에는 애플 TV에서 K-팝드가 공개가 되죠. 이런 흐름은 글로벌 팬덤을 확장시키고 다시 한번 엔터주의 시장에 관심이 몰리는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즉 타이밍상 엔터 업종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기업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JYP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단연 아티스트와 회사의 끈끈한 관계라고 봅니다. 보통 아이돌 그룹이 데뷔하고 글로벌 투어 다니고 앨범 발매 주기 짧아지고 이렇게 빡센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면 팬덤 소모도 빠르고 중간에 불화가 생겨서 재계약이 틀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JYP는 좀 달라요. 대표적인 예가 트와이스. 데뷔 이후 쉬지도 않고 투어 컴백 활동을 이어왔는데도 22년도 멤버 전원이 JYP 했죠. 이건 팬 입장에서는 와 계속 활동하겠구나 하는 안정감 플러스 회사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꾸준히 매출이 유지되겠네 라는 든든함이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YG 사례를 비교하면 확 와닿죠. 이전에 블랙핑크 재계약 이슈 터졌을 때 YG 주가가 얼마나 요동 텄는지 기억하시죠? 그런 면에서는 JYP는 엔터사의 대표 리스크인 재계약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 주가 수준이죠. 하이브, SM, YG 엔터테인먼트 올해 많이 올랐죠. 근데 JYP는요 상대적으로 덜 올랐죠. 이 말은 뭘까요? 업황이 계속 좋게 간다면 뒤늦게 따라붙는 후발주자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점이 딱 알맞은 것 같기도 해요. 내일 그러니까 8월 13일 수요일에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와요. 여기서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그동안의 주가 부진을 메우는 급등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번 2분기 주인공은 단연 스트레이키즈죠. 스타디움 투어 실적이 반영되고 1분기에 있었던 팬미팅 MD 온라인 주문 물량까지 2분기에 잡히거든요. 그래서 JYP 전체가 같이 실적 개선을 먹을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저는 실적 발표 이후 기관 대상 IR에서 스트레이키즈 회당 출연료가 이전보다 올라갔는지 이걸 꼭 체크할 계획입니다. 이건 향후 투어 수익 구조에 직결되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콘텐츠 모멘텀이에요. 최근 흥행한 K-POP 데몬헌터스 OST 중 테이크다운이나 스트래티지 둘 다 트와이스가 불렀죠. 심지어 작품 속에서 언급한 상장사 아티스트는 트와이스가 유일하죠. 그리고 8월 말에 공개되는 애플TV K-POP 대회는 JYP 소속 있지가 출연하죠. 상장된 엔터 4사 중 이 두 콘텐츠에 모두 이름을 올린 회사는 JYP 뿐이고요.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히 좋은 노래 했다가 아니라 글로벌 팬덤 유입 플러스 콘텐츠 파급력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직접 수혜 포지션이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안정적인 재계약 구조,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가 위치, 글로벌 모멘텀, 콘텐츠 수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게 지금의 JYP죠. 네, 다음은 디어유입니다. 여기는 JYP나 SM 같은 대형 기획사 소속 아티스트와 팬이 1대1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버블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예요. 쉽게 말해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나만 보는 DM을 보내주는 그 친밀감에 팬들이 돈을 쓰는 서비스인 거죠. 그런데 이 버블을 중국에 진출시키는 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중국은 외국 플랫폼이 그냥 들어가서 서비스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규제와 플랫폼 장벽이 높거든요. 그래서 디어유가 선택한 파트너가 바로 QQ뮤직이죠. QQ뮤직은 중국판 멜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운영사가 텐센트 뮤직이에요. 중국에서 음악 팬덤 플랫폼 점유율이 가장 높은 텐센트 뮤직이죠. 디어유는 QQ뮤직 안에서 인앱 결제 형태로 버블을 입점시켰고요. 이 말은 중국 팬들이 QQ뮤직 안에서 그냥 버블을 가입하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초기 유입 장벽이 낮고 결제, 마케팅 비용까지 절감되는 구조죠. QQ뮤직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냐면 유료 이용자만 1억 2천만 명, 그 중에서도 구독료가 5배 비싼 SVIP 고객이 1,0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최근 QQ뮤직이 SVIP에게 버블 1개월 무료 이용권을 뿌렸고요. 이건 사실상 중국 내 슈퍼팬에게 버블 맛보여주기를 한 거죠. 이 전략을 업계에서는 슈퍼팬 머니타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전체 팬 중 1%도 안 되는 진성팬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만들어내는 구조죠. 그리고 디어유 같은 충성도 높은 팬덤 전용 커뮤니티는 이 전략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고요. 디어유는 최근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살짝 낮은 74억이 나왔는데요. 순이익은 많이 줄었는데 이건 뭐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회계기준 변경 때문이고요. 아티스트 계약금 성급 비용을 대규모로 손상 처리하는 일회성 비용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요. 구독권 가격 인상 효과, QQ뮤직 입점 효과 반영, 이 두 가지가 숫자로 찍히는 시기가 바로 3분기죠.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하나 더. 앞서 JYP 이야기할 때도 언급했지만 지금 한중 관계 개선과 한한령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중국에서 한국 연예인 공연이 허가되기 시작하면 중국 팬덤의 소비가 과연 어디로 갈까요?
콘서트, 굿즈, 그리고 버블 같은 소통 플랫폼으로 확산되는 거죠. 그때 QQ뮤직과 디어유의 협업 구조는 가입자 수와 결제액을 동시에 키우는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고요. 특히 지금의 엔터 팬들은 단순히 음반, 콘서트로 끝나는 소비가 아니라 추가적인 유대감을 원하죠. 그래서 이런 소통 앱의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디어유는 QQ뮤직과의 협업으로 중국 시장 진입 장벽을 뚫었고, 슈퍼팬 타겟 전략과 맞물려 가입자 질이 좋으며 3분기부터 실적 모멘텀 플러스 중국 모멘텀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JYP와 디어유를 중심으로 엔터 산업의 구조와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 주목할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의 목적은 지금 당장 매수가 아닌 거 다 아실 테고요. 섹터는 한번 뜨고 끝나는 게 아니라 뉴스 흐름과 모멘텀에 따라 여러 번 기회를 주죠. 그때 중요한 건 기회가 오기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을 전부 머릿속에 정리해두는 거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 스스로 종목을 선별하는 기준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관심 있는 섹터나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모든 댓글에 답글을 달진 못하겠지만 시간 날 때 다 읽어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남겨주신 아이디어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요. 언제나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은 피드백과 의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